안녕하세요. 심플한 관심 종목 TV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제 전 영상에서는 여당 인물들 관련주들을 설명드렸고,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야당 관련주, 그리고 야당 관련주는 조금 더 여당 대비해서 볼 수 있는 포인트도 몇 개 있기는 하거든요. 대신에 지금 야당은 문제가 뭐냐? 핵심 인물이 없어요. 그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하튼 이제 뉴스를 보면은 최근에 통합당 지지율이 민주당 앞섰다. 근데 이거는 사실 웃긴 점이, 잘 보면은 통합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민주당을 역전을 한 게 아니라, 통합당은 그냥 가만히 그 자리에 있었는데 민주당이 지금 이번에 뭐 부동산 정책이나 혹은 몇 개 막 코로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좀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역전을 당하기는 했어요. 이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갔다가 지금 역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통합당이 올라가서 앞지른 거면은 좀 더 이 관련주들, 야당 관련주들이 좀 더 세게 움직일 수 있는데, 이 점은 조금 어떻게 보면은 재료 측면에선 살짝 아쉽다. 그래도 어찌됐든 통합당이 민주당을 앞섰다 관련해서 통합당, 야당 관련주들이 조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재료이기도 해 보입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야당 인물들 관련으로는 이제 홍정욱 관련주, 그리고 윤석열 관련주, 안철수 관련주, 김동연 관련주, 오세훈 관련주 등등이 있어요. 근데 일단 홍정욱 관련주부터 보면은 금요일날 얘가 일단은 시세를 좀 제일, 야당 인물들 중에서는 제일 세게 받았죠. 그래서 KNN이 시세를 제일 크게 줬는데, 자, 관련주들. KNN 같은 경우에는 지분, KNN에서 지분 50%를 소유하고 있는 부산 글로벌 빌리지 공동 대표가 홍정욱 전 의원의 누나예요. 그리고 여기가 부산 경남 지역 방송업체이기도 하고, 이 재료로 엮여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고려산업 신성수 회장, 고려산업의 회장이 국립중앙박물관의 회장이면서 홍정욱 전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의 이사였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프렌지도 뭐 여기는 좀 복잡해요. 여기는 막 학벌 이런 것보다 막 좀 복잡하게 친혈육들이 엮여 있긴 한데 조금 뒤죽박죽입니다. 여하튼 이런 식으로 하다가 뭐 이거는 좀 말하기 좀 헷갈렸어 저도. 디지털 조선은 부사장이 뭐 홍정욱 전 의원의 장모 동생과 연관되었다. 다른 테마들이랑 참 다르죠. 다른 정치 테마는 보통 깔끔하게 그냥 뭐 학교 동문이다, 혹은 뭐 어디 동기다, 뭐 이런 식이 대부분인데, 홍정욱 관련주는 조금 복잡합니다. 여하튼 야당에서 지금, 야당 관련주에서 뭐 어찌됐든 윤석열 총장 관련주랑 시세를 꽤나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식으로 갖다 재료가 엮여 있고, 대신에 홍정욱 관련주는 조금 주의해야 될 점도 당연히 있죠. 조금이 아니라 좀 많이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어요. 일단 홍정욱, 윤석열 관련주들이 야당 인물이 아님에도 오르고 있는 이유입니다. 대권주자는 없다. 킹스메이커라고 불리는 김종인, 여기서 대권주자는 없다. 그래서 뭐 내부의 대권주자 뭐 제대로 선언한 사람이 없다. 지금 통합당에서 대선주자가 어디 있냐, 이런 식으로 했다가 이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끌고 오는 거 아니냐 얘기부터 해서 김종인 40대 기수론, 그래서 홍정우, 김세연, 그다음 뭐 윤석열 총장까지 나오고 있죠. 근데 해당 인물들이 정치를 하겠다 혹은 야당 인물은 아니에요. 현재 홍정욱 전 의원은 말 그대로 전에 한국당 의원 출신이었으나 나가고 사업가고, 윤석열 총장도 검찰이죠. 아직 정치를 하겠다 뭐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시장에서 야당의 인물이 너무 없다 보니까 강제로 엮어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야당 내부에 지금 인물 내세울 사람이 없다는 상태예요. 그래서 홍정욱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재료 측면에서는 좀 많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 딸이 마약을 했죠.
그래서 이걸로 갖다가 지금 이런 게 있으면은 사실 대권 출마는 거의 힘들 거예요. 이런 이미지로 갖다 한번 말아먹으면은 대권 출마를 뭐 한다고 한 적도 없고 정치를 한다고 한 적도 없는 와중에 그냥 강제로 올리고 있는 상태인데, 저는 이런 리스크까지 있다. 그럼 현실적으로 갖다가 대선 출마를 더 못할 확률이 많겠죠. 자신이 한다고도 안 했는데 자기는 정치할 생각 없다 하는 와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에 따라 가지고 이쪽은 일단은 좀 더 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반대로 갖다 얘네들이 막 대금 터지고 KNN이 일단 신고가 계속 갱신하고 있는 모습은 상당히 좋거든요. 차트상에서. 이런 식으로 정고점 돌파 후에 조정하고 돌파하고 조정받고 또 돌파하고 조정받고 또 돌파를 했어요. 대금도 좀 쌓였죠.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하지만 재료 측면에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갖다가 대권 출마하기 힘든 상태고, 아직 자신이 정치하겠다 얘기를 한 적도 없어요. 정치에 오히려 관심 없다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근데 시장에서 이제 돈 좀 있으신 분들이 그냥 강제로 갖다 엮어서 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료 측면에서는 분명히 리스크가 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뭐 갑자기 정치 한 번 더 발언을 할 수도 있어요. 정치 나 관심 없다. 그렇게 나오면은 이쪽 관련주도 또 출렁거릴 겁니다. 반대로 갔다가 지금 상황에서 갑자기 정치에 끼어든다.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은 움직임이 또 더 터질 수도 있겠죠. 그만큼 야당에 인물이 없으니까 지금. 근데 결국에 대권 출마하기에는 이 자녀의 마약 사건 때문에 조금 힘들지 않나 싶기는 하지만, 또 반대로 야당에서 지금 그냥 워낙 인물이 없다 보니까 끌어올리고는 있는 섹터입니다. 홍정호 관련주. 자, 그 다음에 이제 윤석열 관련주. 이 서현이 일단 대장으로 갔다가 덕성 시리즈랑 해가지고 같이 막 치고 올라왔죠. 최근에는 서현 시리즈들이 좀 더 세요. 자, 윤석열 관련주 서현, 서현탄메탈, 모베이스 전자, 뭐 보통 지분 엮여있고 같은 계열사입니다. 그리고서 여기는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에요. 윤석열 관련주는 다 서울대 법대 동문이 베이스입니다. 그래가지고 덕성도 김원일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이고, 아이크래프트도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동문. 그래서 좀 심플해요. 그냥 다 서울대 동문이구나. 그래서 최근 모습은 이제 서현 탄메탈, 얘가 시총이 워낙 가벼워서 그런지 좀 치고 올라오면서부터 세게 오르다가 너무 빨리 올라서 그런지 단일가에 들어갔죠. 그런 점. 그리고 서현이 일단은 최근에는 시세를 조금 꽤나 괜찮게 받으면서 올라왔어요. 덕성도 과거에 대장을 하다가 서현이랑 1, 2등주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좀 뺏긴 모습이고, 아이크래프트는 같이 올라오다가 얘는 또 다른 신분증 관련으로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모습은 서현이 대장이긴 한 것 같아요. 대신에 시가총액이 좀 붙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쪽이 더 움직인다 그러면 서현탄메탈이 단일가 해제하는 날이거든요. 뉴스 떴나? 아니면 상승해서 멈췄나? 종료일이 하루 더 있군요. 하루 더 있네요. 여튼 이거 관련해서 서현이 일단은 윤석열 총장 관련 대장주 역할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차트상 신고가 의미는 없지만 이 앞에 산은 많아 보이지만 대금 터진 게 없기 때문에 이쪽은 의미가 없어요. 좀 약해요. 여기에 대금이 터진 게 없기 때문에 매물이 크게 나오거나 할 만한 점은 없습니다. 오히려 대금이 우측 후방에서 엄청 많이 터졌죠. 그래서 사실 이런 앞에 사는 의미가 좀 없을 것 같고, 이쪽 관련주는 추미애 장관이랑 자꾸 투닥투닥 할 때마다 좀 튈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 총장도 홍정호 관련주랑 똑같이 실질적으로 정치를 하겠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야당에 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강제로 시장에서 끌어올리고 있어요. 그런 점. 그래서 이런 재료에 대해서는 리스크가 분명히 있는 거고, 정치 테마에서는 특히 대권 출마 생각 없다 이런 발언이 꽤나 큰 리스크로 작용을 할 때가 많습니다. 과거에 유시민주 같은 경우는 조금 예외로 갔다가 그런 발언을 했음에도 계속 올랐는데, 대부분은
이제 그런 리스크 관점은 조금 조심은 하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갑자기 검찰에서 신분을 내려놓고 뭐 정치하기도 쉬울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관련주들. 자, 그 다음에 이제 안철수 관련주도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안철수 이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페이스북에서 상당히 열심히 정치 관련해서 발언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한 거 아니면 다음 대권 출마를 시도할 확률이 매우 높고, 이쪽도 봐야겠죠. 어찌됐든 사업가였으니까. 자, 그래서 써니전자랑 안랩이 대표적으로 안철수 관련주인데, 써니전자는 회사 측에서 연관 없다라고 부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냥 안철수 관련주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만큼 시장 인식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정치 테마는. 주식시장에서 시장 인식이 상당히 중요해요. 결국 그 회사에서 아니다, 우리 연관 없다 라고 공시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그냥 올라요. 안철수 관련 뭐 이슈가 있다 싶으면은. 자, 그래서 안철수 관련주는 일단 써니전자, 안랩에 재직했던 송태종 기획이사가 써니전자 대표로 재직을 했던 과거 사실이 부각이 되죠. 그래서 현재는 사임 상태라서 실질적으로 연관은 없어요. 하지만 시장 인식은 이런 식으로 왔다가 안철수 관련주 움직일 때, 이때 당시에 뭐 이제 당 새로 창당한다 했을 때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가 뭐 이슈 있다, 여기가 아니구나, 여기구나 착각을 했네요. 요 당시에 이번 연도 초 이때 새로운 당 창당했다, 그때도 이런 식으로 왔다가 그냥 갭 뜨고 관련주 대장으로 왔다가 올랐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안랩 대비해서 시총이 꽤나 작죠. 그런 점도 어떻게 보면은 움직이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그리고 안랩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제일 엮여 있습니다. 안랩 최대 주주이기도 하고 창업주죠. 그래서 V3 백신을 만든 그런 회사인데, 안랩 관련주들은 얘도 당연히 엮여서 움직이는 모습이고, 일단은 시장 인식 때문에, 그리고 시가총액 때문인지 써니전자가 실질적으로 엮인 건 없다고 하지만 시장 인식 때문에 얘가 대장 역할을 하고는 있어요. 자, 그리고 다물 멀티미디어, 이것도 과거 안랩 대표이사와 사장이 대학원 동문 뭐 이런 식으로 엮여 있고, 까뮤 ENC도 사회이사가 안철수 후원회장 및 대선캠프 자문기구인 전문가 광장이란 곳에 상임 대표를 역임을 했습니다. 그거 관련주로 갔다가 얘네들이 좀 움직이긴 했어요. 하여튼 시즌 딱 보면은 1월 16일에 움직인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 비슷하게 이 당시에 새로운 창당 얘기 나왔을 때 비슷하게 움직였죠. 그래서 관련주들입니다. 관련주들. 뭐 KC피드도 있고 뭐 한데, 하여튼 안철수 관련주.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는 사실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김동연 관련주는 조금 신기한 케이스인데, 장관으로 역임을 했을 당시에는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일을 했습니다. 장관을 역임했는데, 현재 최근 움직임은, 그리고 얘기는 통합당 관련주로 좀 움직이고 있어요. 야당 관련주죠. 그래서 움직임이 참 신기하긴 한데, 케이스가. 하여튼 SG 시리즈, SG 충방부터 해서 뭐 세계물산 등등 있는데, 일단은 SG 충방이 대장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처음에 여기 상승을 했을 때도 그렇고, SG 충방, 그리고서 이거는 이의범 대표이사가, SG 시리즈의 대표이사가 서울대 출신으로 갔다가 같이 엮여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다 학벌이에요. 그 다음에 대성 시리즈는 김영훈 회장, 이 대성 시리즈의 회장이 미시간 대학교 동문, PM 풍년, 코리아나, 덕수상고 동문으로 갔다 움직였는데, 자, 일단은 움직임만 보면 SG 충방이 PM 풍년이 최근에 세긴 했는데, 금요일날 그리고 첫 상승할 때도 얘가 일단은 시세를 좀 줬기 때문에 요놈이 대장으로 보이고, 그리고 코리아나 같은 경우에는 엮여서 올랐지만 얘는 사실 화장품 관련주죠. 그래서 최근에는 또 그 한알령 관련 화장품 테마에도 탑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세훈 관련주. 전 서울시장이죠. 전전. 그래가지고 서울시가 아마 내년 4월쯤에 재보궐선거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또 얘기가 나올지. 그래서 오세훈 관련주는 사실 진양 시리즈만 보면 되거든요. 움직임이 얘네 말고서는 특별하게 크게 움직이는 애가 없습니다. 특히 진양화학, 얘가 점상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갖다 움직일 정도로 갔다가 얘가 움직임이 제일 빠르고 반응이 컸어요. 그래서 진양 시리즈, 여기도 고려대 동문, 고려대 동문입니다. 다 학교 동문이죠. 그래가지고 정치 테마가 아무리 봐도 실제로 회사에 수혜를 받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올라가는 게 이유가 맞아? 싶은 생각도 들지만 또 반대로 갔다가 주식시장이 그렇게 계속 움직였어요. 정말 웃긴 시장이긴 한데, 이런 점은 정치 테마 관련주들을 안 하시는 건 꼭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주식에서는 내가 뭐 진짜 시장에 소외되는 종목을 하든 관심이 쏠리는 종목을 하든 돈을 버는 게 목적이지, 꼭 요런 주도 테마가 나왔다 거기서 꼭 매매를 할 필요는 없어요. 어떤 테마든 어떤 종목에서든 매매를 해서 돈 버는 게 목적인 거지, 시장의 주도 테마를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는 분명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기 때문에 그 점은 인지하시고, 내가 하이 리스크가 싫다, 하이 리턴이어도 그러면은 그냥 안 하시면 돼요. 반대로 갔다가 이제 테마주 매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꼭 건드리겠죠. 그래가지고 관련주들을 좀 설명을 드렸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정치 테마는 항상 분명히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점, 그 점 꼭 인지하시고, 얘네들이, 그리고 정치 테마는 인맥주가 오르다가 나중에 대권 출마 선언을 하면은 관련 정책주가 2차로 갔다가 또 움직여요. 그 점도 나중에 좀 신경 쓰면서 보시면은 어느 정도 좀 괜찮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여튼 현재 실질적으로 야당에서 인물이 없어가지고 그나마 좀 지금 상황에서는 출마할 수 있는 사람이 이분인데, 나머지는 그냥 말로만 엮고 있거든요. 그래서 야당에서 누구를 좀 새로 미는 사람이 딱 나오면은 그런 사람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런 식으로 했다가 어찌됐든 지지율이 탄핵 이후에 처음으로 갖다 앞지는 점, 그래서 야당 쪽에 관련주들이 조금 들썩일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여하튼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 주말 편히 쉬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